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나눴던 수능 특강이 있죠. 수능 특강 나갈 거고, 페이지는 6쪽, 페이지는 6쪽.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나한테 하는 약간 하소연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리라는 과목이 이과 성향이 요만큼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형, 기후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구 과학 내용이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는 뭐 문과이과 딱히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지리는 사회탐구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지구 과학을 하듯이 1학년 과학을 하듯이 지형과 기후를 접근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교사로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뭔가 원리나 좀 더 깊은 내용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서 설명을 하긴 할 거야. 그 부분도 분명히 이건 굳이 다 몰라도 상관없고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정리하는 부분 그냥 그거 외워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줄 거거든.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냥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시고요. 애를 모르겠다. 그럼 뒷부분 그냥 외우셔도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몇 군데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지구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라마다 시간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기 때문에 이런 시차라는 게 발생하는 건데 당연히 원리는 설명해 줄 거야. 근데 그 원리를 한국지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단순히 막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재미도 없고 너무 힘들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리를 설명해 주긴 할 거라고. 자,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도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볼게요.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과 영토. 자, 영토는 다음 시간 이후에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보통 어떤 기후가 나타난다고 말을 하죠? 고온 가습 여름에는, 겨울에는 한랭 건조. 그 이유는 유라시아 대륙,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어서 그런 거고. 그렇지, 계절풍이 부는 이유도 그게 왜 부느냐?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치가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적도에 걸쳐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눈 안 내리잖아.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하필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구상에서 특정 지점, 특정 위치에 있으니까 그냥 결정되는 그런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그 원인, 그 위치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과 종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특정 국가의,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에 위치가 영향을 준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좀 더 세분화시키면 세 가지. 이제 이건 뭐 지금 설명할 건 아니고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한 것들 나중에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단어 뜻만 좀 살펴보면 절대적 위치, 절대적이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변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 그냥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런지는 이제 밑에 설명 보면 알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의 위치를 설명하는 첫 번째 방법은 수리적 위치라고 불러요. 자, 수리적 위치에서 핵심은 그냥 여기 수의 수. 우리나라 위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느냐 연결만 시키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구상에서 위치를 나타낼 때 숫자를 쓴다. 위도와 경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국지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뭐 38선이라고 하는 개념도 배웠을 거고 아마 본초 좌우선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뭐 적도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고 그런 걸 이용해서 지구상에서 얼마만큼 북쪽에 있냐 남쪽에 있냐 얼마만큼 동쪽에 있냐 서쪽에 있냐 이걸 나타내는 게 위도하고 경도죠. 그래서 이게 지구상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위도하고 경도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뭐 아시아 대륙, 뭐 태평양, 바다 뭐 이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륙이나 뭐 바다랑 상관없이 위도하고 경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특성은 그러니까 대륙이랑 해양이랑 뭐 그런 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조금 있다가 지리적 위치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좀 하겠다. 오늘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위도하고 경도로 이렇게 표현되는 위치인데 이게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에 있다. 근데 우리가 중위도라고 하는 건 뭐 거기 숫자가 직접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라는 말 보통 쓰죠. 그래서 이거 뭐 필기 하지 마시고요. 지구가 이렇게 절반만 그릴게요.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렇게 3등분을 해서 30도, 60도, 그래서 저위도, 적도 가까운 곳, 그 다음에 중위도, 그 다음에 고위도. 그 중위도란 말은 30도부터 60도 사이에 있다. 결국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우리나라는 북이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있다.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수리적 위치인데 그냥 우리나라가 중위도에 있다. 이것도 수리적 위치라고요.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먼저 위도부터 할게요. 위도는 뭐 너무 쉬워요. 위도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고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에 있으니까 북이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있으니까 어떤 특성이 나타나더라. 정리하시면 돼요. 자, 위도는 적도 가까운 곳에서 적도에서 멀어지면 숫자가 점점 커지는데 위도에 따라서 과연 뭐가 달라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자, 위도가 달라지면 이제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걸 좀 내가 정리하는 것 뿐이죠. 그럼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달라지는데 그 에너지가 달라지면 뭐가 결정이 되냐면 그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적도 근처는 더운 거고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극지방은 추운 거잖아. 됐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특성이 나타나냐면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이건 위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도에 의해서 기후, 열대 기후냐, 온대 기후냐, 냉대 기후냐, 한대 기후냐 그런 게 달라지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식생은 자라는 식물을 말하는 건데 자라는 식물들이 달라진다. 일단 위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냉온대 기후가 나타나고 냉온대림, 냉온대 기후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열대림 뭐 그런 거 안 자라잖아. 그리고 계절 등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는 반드시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나잖아. 그런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적도 근처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적도는 기온이 높고 낮고 물론 변화가 있긴 해. 근데 낮을 때조차도 덥죠. 그러니까 많이 덥냐 좀 덜 덥냐 차이지. 거기는 계절 변화가 사실은 거의 없는 거잖아. 반대로 고위도 지역은 많이 춥냐 좀 덜 춥냐 거기도 계절 변화가 의미가 없어요. 그럼 계절 변화가 의미가 있는 건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중위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도는 계절에도 영향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건 위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특성이죠.
자, 우리가 위도는 뭐 어려운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위도까지 뭐 간단하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도. 이 경도는 조금만 있다가 좀 설명할 게 좀 많은데, 이해하면 좋고, 이해 못하면 그냥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부분이 그렇거든요. 자, 아무튼 경도는 조금만 이따 설명할게요. 자, 위도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뜬금없지만 올해 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만족스러운데 우리 반 체육 시간하고 내 수업하고 겹쳐서 우리 반 체육할 때 1시간밖에 없는데 나갈 수가 없네. 가서 우리 반 애들 이렇게 좀 기 좀 죽여놓고 그래야 되는데 바로 직전 시간이 우리 반 체육 시간이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나 고등학교 때 체육하러 학교 다녔기 때문에 자, 우리 경도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경도. 자,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겁먹지 마시고요. 이해하면 좋고 이해 못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많은 학생들이 경도 개념 잘 모르고 시차 개념 잘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그래도 나오는 내용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니까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아무튼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경도라는 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북쪽과 남쪽, 뭐 위도는 사실 되게 쉬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봤더니 북극점하고 남극점은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얘는 점이잖아. 다른 데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얘는 점이니까 여기를 찾기는 되게 쉽고 여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점. 바꿔 말하면 북극점과 남극점의 가운데를 이렇게 연결한 게 적도예요. 이게 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서쪽이냐 동쪽이냐 이렇게 나타내려면 이제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적도는 위도의 기준인 거고 경도의 기준은 이제 정한과 임의로. 왜냐하면 지구가 계속 움직이는데 어쨌든 북극점과 남극점을 제외하면 계속 움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임의로 정한 건데 1800년대에 이제 각국 대표가 모여가지고 경도라는 걸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뭐 그런 걸 정하는데 그때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그동안 연구를 제일 많이 해서 그걸 인정받아서 영국이 기준이 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영국이 힘이 세기도 했고 그래서 얼마만큼 동쪽이냐 얼마만큼 서쪽에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 기준선이 본초 좌우선인데 이 본초 좌우선은 북극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영국에 있는 런던 지나서 남극점까지 이어지는 이게 경선 중에 가장 중요한 본초 좌우선이에요. 그냥 기준이 영국이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참고로 본초는 기본이 된다, 기초가 된다 그런 뜻이고요. 영어로는 프라임이에요. 으뜸, 제일 중요한 그런 뜻이고요. 좌우선은 자 우리나라 옛날에 시간 개념이 자시냐, 뭐 축시냐 우리가 고전 문학 보면 그런 말들 나오죠.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했을 때 자는 12시고요. 오는 반대 방향 6시 무렵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연결한 선을 좌오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그어놓은 수많은 이런 세로선, 경선 중에 가장 중요한 경선이 본초 좌우선이다. 됐죠? 아무튼 자 그래서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을 동반구, 서쪽을 서반구. 지구는 군대 반절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구는 이렇게 삥 돌면 360도잖아요. 그러면 동쪽으로는 몇 도까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냐면 180도까지 돌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180도를 넘어갔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도를 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도라고 하는 건 동쪽 경도 180도까지 있고요. 그 다음 서쪽 경도 180도까지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 개념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경도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구는 위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시차가 나죠. 시간대가 달라지죠. 이건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나 올림픽이 열렸을 때나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뭐 월드컵이 열렸을 때나 뭐 그럴 경우 우리는 이제 막 해가 졌는데 거기는 뭐 자정이기도 하고 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우리가 시차가 나는 건 알고 있잖아. 자, 그 시차가 나는 이유가 바로
경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튼 이제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 뭐 대부분 알고 있었을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들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표준 경선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표준 경선. 그냥 단어, 개념 설명하는 거예요. 표준 경선. 자, 지구는 하루 24시간 동안 360도를 돌아요. 그리고 세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시간대가 달라지는데, 그런데 정말 사람이 너무 정확하게 하겠다고 차이가 나는 각도마다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여기는 뭐 영국하고 비교했더니 뭐 4시간 37분 차이가 난다. 뭐 여기는 뭐 3시간 27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뭐 분 단위,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사실 너무 혼란스러워요. 뭐 무역 같은 거 하려고 그러는데, 여행 같은 거 하려고 그러는데 뭐 지역마다 정말 정확하게 시간을 잴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러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기준이 되는 경선을 그려놓고 정해놓고 그 근처에 있으면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또는 뭐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근처에 있는 기준이 되는 그런 지점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을 표준 경선이라고 불러요. 표준 경선. 자, 지금은 약간 여러분들 개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한번 설명 듣다 보면 이제 개념이 좀 더 잡힐 거예요. 자, 그래서 표준 경선은 1시간마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1시간마다. 그래서 본초 좌우선은 본초 좌우선이자 표준 경선이에요. 그리고 1시간마다니까, 자, 1시간, 24시간, 360도를 이렇게 자전하니까 15도마다 선을 그어놓은 거야. 그래서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본초 좌우선보다 1시간 빠른 곳, 그 다음에 뭐 2시간 빠른 곳, 3시간 빠른 곳, 그런 식으로 15도마다 표준 경선을 그려놨다.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구상에 표준 경선은 몇 개가 있냐면요, 24개가 있어요. 됐어요? 24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 경선이 지나가는 지점의 그 시간을 표준시라고 불러요. 표준시.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우리나라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 가장 서쪽 비단섬 124도, 독도는 131도 52분인데 반올림하면 132도다. 이게 우리나라의 위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표준 경선을 봤더니 15의 배수죠. 15의 배수니까 여기쯤에 표준 경선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120도예요. 동경 120. 15 곱하기 8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쯤에 135도가 있어요. 여기는 15 곱하기 9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바로 이제 표준시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사실 뭐 다른 위치에 있었다면,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걸쳐 있었다면 이거 쓰면 되죠. 이 시간대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표준 경선 2개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있잖아. 어디를 걸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런 경우 우리나라는 이거 아니면 이걸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시간을 정했다. 동경 120도를 기준으로 정했을까?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정했을까? 자, 이건 뭐 마음이야? 그 나라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냉전 시대 때 중국이랑은 교류가 많았을까? 별로 없었을까? 당연히 없었죠.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해방된 이후에, 독립한 이후에, 그때 물론 일본하고 사이가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어차피 얘네들이랑 교류가 없고 일본이랑은 뭐 미국이랑은 교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동경 135도, 일본을 지나가는, 일본이 기준으로 삼는 동경 135도를 우리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동경 135도다. 이건 이제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표준 경선은 15의 배수마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필이면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표준 경선은 없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을 이제 이용해야 되는데, 일본을 지나가는 동경 135도를 우리나라는 표준 경선으로 이용한다.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는데 본초 좌우선, 시간의 기준인 경도의 기준인 본초 좌우선 영국하고는 몇 시간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하고는 135를 15로 나누면 되죠. 9시간 차이가 나요. 경도에 의해서 시간은 달라지고 우리가 어쨌든 동경 135도를 시간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우리나라는 본초 좌우선은 0도, 135도 차이가 나니까 9시간 차이가 나더라. 됐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시간 계산, 시간이 빠르다 느리다 그 개념 설명할 건데, 자, 현재 시간 한번 볼게요. 현재 시간은 오늘이 3월 10일인가요? 3월 10일 9시 51분인데 오전 10시라 그럴게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이에요. 그럼 현재 영국은, 런던은 며칠 몇 시일까? 그러니까 9시간 차이가 난다는 건 되게 쉬워요. 헷갈리지 않아. 자, 9시간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야. 영국, 런던은 현재 3월 10일 01시. 여기가 1번이라 그럴게요.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또 9시간 차이가 나는데 19시, 저녁 7시. 여기는 새벽 1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기는 2번이라 그럴게요. 자, 현재 영국은 새벽 1시일까 아니면 저녁 7시일까? 우리나라랑 9시간 차이가 나는데 1번에 해당할까? 2번에 해당할까? 자, 만약에 1번이라 그런다면 영국에 사는 친구한테 전화하면 요거도 먹죠? 밤늦게 전화한다고. 2번이라 그런다면 전화해도 괜찮아요. 저녁 7시니까. 근데 어쨌든 영국은 현재 새벽 1시일까? 아니면 저녁 7시일까?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중학교 때 하게 배우거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동쪽이라고 표현도 안 해요. 보통 애들이, 학생들이 오른쪽으로 가면 시간이 빨라진다고 배워, 사실은. 근데 시간이 빨라진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학생들이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우면 이런 것들은 다음 날부터 헷갈려요. 자, 그래서, 말은 했어. 동쪽으로 가면 시간이 빨라진다.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원리를 한 번만 알면 이제 절대 헷갈리지 않는 개념이니까, 이번 시간에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줄게요. 자, 보세요. 어떻게 이제 생각하면 되냐면, 자,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태양은 여기다 그려도 상관없고 저쪽에다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이쪽에다 그리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해가 이쪽에서 이렇게 비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시간이 흐른다, 시간이 변한다, 낮과 밤이 생긴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식이냐면 해가 이쪽에 있으니까 지구를 절반 이렇게 나누면은요, 이쪽은 지금 그림자 밤이고요. 밤이라고 적을까? 이쪽은 밤이고요. 자, 이쪽은 낮이 되겠죠. 그 지구가 자전하면서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있다 이게 번갈아 가면서 바뀌니까 낮과 밤이 바뀌는 거잖아. 이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걸 이 머릿속에서 떠올릴 줄 알면 되는데, 자, 그럼 볼게. 이쪽이 우리가 이제 북쪽이고요. 자, 이쪽이 남쪽인데, 자, 지구는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까? 자전할까? 1번, 지구는 이 방향으로 자전한다. 아니다. 지구는 2번 방향으로 자전한다. 이게, 여러분 잘못은 아니야. 우리 학생들이, 이게 보통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수학과 과학을 포기하는 애들은 그때부터 포기하거든요. 어쩔 수 없지. 근데 아무튼 우리가 지구가 돈다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외우면, 난 단순하게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외워. 근데 이것도 말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다음 날부터 헷갈려요. 자,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지구는 북반구에서 이렇게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외우면 안 잊어버리는데 원리를 잘 모르고 물론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야. 설명하는 사람이 설명을 잘해야 이해를 하는 거잖아. 자, 아무튼 그래서 1번 방향으로 자전을 하는데 자,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전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안 잊어버리냐면요. 이게 우리나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반도야? 그럼 우리나라도 비록 땅덩이가 좁긴 하지만 지역마다 해가 뜨는 시각이 달라요. 자, 해는 동쪽에서 뜨니 서쪽에서 뜨니? 당연히 동쪽에서 뜨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쪽은? 뜨는 지역은? 뜨는 곳은? 독도. 독도가 제일 먼저 해가 뜨고요. 해도 제일 먼저 져요. 자, 이건 헷갈리지 않죠? 해는 동쪽에서 뜨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독도가 해가 제일 먼저 뜬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게 우리나라가 그랬죠? 여기 있을 때는 완전히 밤이야. 새벽이 된다는 얘기는 그림자에 있다가 빛으로 가는 거잖아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독도는 해가 떴어. 이제 막 뜨고 있어. 서울은 여기쯤에 있는데 서울은 아직 해가 안 뜬 거죠. 이해되니? 그리고 이제 더 가서 이렇게 가면 이제 독도는 해가 완전히 떴고 이제 서울도 해가 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오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전부 다 해가 뜬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건 당연히 아는 거잖아. 그리고 머릿속에 이 이미지만 이제 기억을 해두면 이런 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구는 우리나라가 해가 뜨는 걸 봤더니 이렇게 지금 자전을 하고 있구나. 1번처럼 자전하고 있구나.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 자 이제 시간이 빠르다, 느리다 그 개념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 한반도가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해가 지금 막 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더 돌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낮이었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제 해가 지는 거지만 이건 지금 해가 뜨고 있는 거잖아. 자, 해가 뜨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지금 그냥 아침 6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됐어? 됐어요? 아침 6시에 그냥 가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랑 3시간이 차이 나는 지역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3시간이 차이 나는 지역. 자, 3시간이 차이 나면 경도가 몇 도 차이 나는 거야? 15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45도 차이가 나는 거야. 자, 우리가 어쨌든 이건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한번 정리하면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사실은. 어쨌든 15도마다 1시간 차이가 나니까 3시간 차이가 나면 45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서 여기는 어쨌든 45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3시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볼게요. 이 지점은 여기라 그럴게요. 여기는 현재 9시일까 아니면 새벽 3시일까? 3시간 차이가 나는데 9시 아니면 3시잖아. 9시일까 3시일까? 정답은 9시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봐봐. 우리나라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왔을 때 6시잖아. 그런데 여기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얘는 이미 해가 떠서 3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니? 이걸 시간이 빠르다, 시간이 이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시간이 빠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학생들 동서남북 개념도 이제 중학교 때 좀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보통은 이제 오른쪽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시간이 빨라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시간이 빨라진다는 의미는 빠르다는 의미는 해가 이미 떠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보자. 우리나라는 영국이랑 비교를 하면 135도 차이가 나요. 9시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영국은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서쪽에 있죠. 그래서 영국은 이제 90도를 넘어가서 그 반대편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영국은 우리나라랑 9시간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보다 9시간이 느린 거죠. 우리가 해가 뜨고 있다 그런다면 영국은 9시간이 지나야 해가 뜨는 거잖아. 자, 그러면 현재 영국은 저녁 7시다, 새벽 1시다. 새벽 1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오른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면 시간이 빨라지는데 시간이 빠르다는 의미는 이미 해가 떠버렸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됐어요? 응? 거의 이게 다예요. 시간대, 뭐 경도와 관련된 건 이게 거의 다야. 자,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 더 설명하고 정리할 시간 충분히 주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해결해 줄게요. 근데 보자. 자,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그냥 이것도 외우시면 돼요. 더 이상 어렵게 안 물어보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실제 위치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한 게 아니라 약간 옆에 있는 걸 기준으로 시간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실제 태양의 움직임하고 우리의 시각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 근데 보자. 자, 밑에 있는 자료를 잠깐 보면은요. 자, 이건 우리나라고요. 얘는 지금 일본이에요. 그래서 동경 135도. 일본 애들은 여기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니까 태양의 움직임하고 자기 동네 시간하고 맞아요. 이 시각하고 일치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를 기준으로 시각을 정하는데 위치는 좀 다르잖아. 이것 때문에 약간 오차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 발생을 하더라. 됐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얘를 우리나라라고 그러고요. 얘를 일본이라 그럴게요. 일본이라고. 그리고 이제 시간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나라의 표준 경사는 동경 135도 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서울 정도가 여기랑 이렇게 각도를 봤더니 얘가 15도의 절반, 7.5도쯤 되거든요. 그냥 30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쨌든 30분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하면 30분 차이가 나야 되는데, 표준 경선을 같은 걸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각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면 30분 차이가 나야 되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1시간 단위씩 편의로 같이 쓰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30분의 오차가 발생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볼게요. 이게 우리나라고 이게 일본인데 둘은 위치가 달라.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자전을 해가지고 여기 위치에 지금 온 거예요. 여기 위치에 왔을 때 일본은 12시야. 12시예요. 12시란 얘기는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서 서쪽으로 해가 지잖아. 그 가운데 시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기준은 해 뜨는 시각, 해 지는 시각이 아니라 정확하게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해가 질 때 그 중간을 기준으로 시각을 정하거든요. 자, 이거 이해하면 좋은데 이해 못하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를 봤더니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각은 계절에 따라서 맨날 달라져요. 겨울에는 늦게 뜨고 여름에는 빨리 뜨잖아.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맨날 틀어지잖아. 해가 지는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틀어져요. 맨날 달라져요. 그런데 1년 내내 똑같은 건 해가 뜨는 시각과 해가 지는 시각의 가운데. 일찍 뜨면 늦게 지니까, 늦게 뜨면 일찍 지니까 그 가운데는 1년 내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시각의 기준은 한낮 12시 정오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때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있어요. 됐어요? 자, 설명 듣고 또 정리해 줄게요.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랑 일본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와서 봤더니 일본은 지금 12시가 됐어요. 일본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까? 그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 자, 이건 사실은 이제 수능에서도 되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자, 이렇게 와서 봤더니 일본이 현재 12시야. 그리고 일본은 표준경선에 일치하고 이 시간대를 사용하니까 이 상황에서 일본은 현재 봤을 때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있어? 아니면 남쪽에서 약간 틀어져 있어? 약간 틀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각은 12시예요. 왜냐면 시간대는 일본이랑 똑같이 쓰니까. 이해돼? 그럼 우리나라는 이미 태양이 남쪽을 지나가 버렸을까? 아니면 아직 조금 더 있어야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으로 올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여기까지 와야 우리나라는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오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점에 와야,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면서 여기 지점에 와야 태양이 정확하게 비추는 건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시간대는 같이 쓰지만 실제 위치는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왔을 때 일본은 시각이 12시일 때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각은 12시지만 태양이 아직 정확하게 남쪽에 오지 않은 거예요. 30분 정도 더 지나서 이렇게 지구가 더 자전을 해야 비로소 우리나라는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할 일 없으면 하루 종일 해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언제 제일 높게 뜨냐면요. 언제 정확하게 남쪽에 오냐면요. 12시가 아니라 12시 30분쯤에 정확하게 남쪽으로 와요. 그게 우리나라 위치가 표준경선 120도, 135도 거기에 정확하게 위치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하더라.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이런 선택지가 나와. 선택지가. 자, 우리나라는 11시 30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11시 30분에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올까? 12시 30분에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올까?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잖아. 우리나라는 12시 30분에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온다. 맞냐, 틀리냐? 이게 시차 관련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해하면 되게 쉽고, 이해 못하더라도 그냥 외우시면 돼. 외우시면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12시 30분에,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30분 있다 뒤에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오더라. 그렇게 그냥 잡으시면 돼요. 자, 우리 단어 하나만 더 체크하고 정리할 시간 충분히 줄게요. 자, 여기 중간쯤에 보면은요, 태양의 남중 시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태양의 남중 시각. 태양이 이렇게 움직일 때 남쪽 중앙에 있다는 뜻이에요. 태양이 남쪽 중앙, 정확하게 남쪽에 있을 때 그때 시각이 어떻게 되느냐. 남중 시각이에요. 그럼 볼게. 지역에 따라서 남중 시각이 당연히 달라져요. 실제로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오는 그 그게 시기가 다르다고. 그럼 당연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30분 정도 남중 시각이 빨라요. 그럼 우리나라만 놓고 볼게요.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정확하게 태양이 남쪽에 오는 그 시각이 엄밀히 따지면 독도가 더 빠를까 아니면 서울이 더 빠를까?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오는 시각은 당연히 독도가 더 빨라요. 이해되죠? 분명히 위치가 다르니까. 남중 시각은 그래서 동쪽으로 갈수록 빠르고요. 서쪽으로 갈수록 느리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의 같은 의미로 남중 시각은 뭐랑 이제 똑같냐면요. 비례하냐면요. 일출 시각, 그 다음에 일몰 시각, 이것들은 서로 같이 움직여요. 독도는 해가 먼저 떴으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남쪽에 오는 것도 더 빨리 오는 거고, 해도 더 먼저 지는 거고. 이해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맨날 물어보는 게 독도하고 마라도 제시하면서 독도가 마라도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냐 늦냐 맨날 물어봐요. 남중 시각이 이르냐 늦냐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동쪽으로 갈수록 동쪽에 있을수록 일출 시각, 남중 시각, 그다음 일몰 시각이 전부 다 더 빠르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사실 뭐 아무리 설명해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이제 뒤에 문제풀이 있죠. 문제풀이는 수업 시간에 직접 해주진 않을 건데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은 문제풀이 영상까지도 한번 봐주세요. 거기서 조금 더 문제 풀면서 좀 적용을 좀 더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된다, 뭐 또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질문 있는 학생은 질문하시고요. 네? 아니, 책 덮지 말고!
자, 여기 잠깐만 봅시다. 자, 조금 헷갈릴 것도 같아서 조금만 더 추가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자료만 놓고 보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시각을 정하잖아.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동경 135도. 이제 여기에 와야 정확하게 태양이 남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지점은 정확하게 지금 태양이 남쪽에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약간 동쪽에 있어요. 남쪽은 남쪽인데 약간 동쪽에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보듯이 30분 차이가 나고요. 독도는 뭐 정확하게 각도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냥 여기랑 이렇게 해서 15분씩 차이가 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거의 가운데니까. 그쵸? 자, 그럼 볼게. 자, 이 위치에 이렇게 있을 때 이 상황에서는 여기도 12시, 사실 여기도 12시, 여기도 12시예요. 시간은 실제로 여기를 기준으로 같이 정하니까. 그런데 남중 시각은 이런 개념이에요. 자, 여기 독도는 지금은 12시인데 독도에서 봤을 때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오려면 여기 있던 독도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 독도는 이 상태에서 15분이 더 지나야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와요. 그 독도의 남중 시각은 12시 15분이에요. 우리가 계산을 하진 않아. 근데 어쨌든 한번 숫자를 이렇게 보면 더 또렷해지니까. 그리고 여기 지점은 이 상태에서 15분, 30분이 지나야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오는 거예요. 여기에 있을 때 이미 12시인데 30분이 더 지나야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오니까 여기의 남중 시각은 12시 30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독도랑 여기 마라도는 여기에 있으니까 남중 시각을 비교하면 여기는 12시 15분, 여기는 12시 30분보다도 조금 더 늦겠죠. 그 독도가 남중 시각이 더 이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해도 더 먼저 뜨는 거고, 해도 더 먼저 지는 거고. 이런 개념이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조금 어렵기는 한데, 또 못할 것도 없는 것도 같긴 한데, 잘 모르겠으면 외우시면 돼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아무튼 정리할게요. 자, 우리 왼쪽에 있는 거 마저 보고 조금 일찍 마칠게요. 자, 우리나라의 사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여기 그대로 담겨 있죠. 숫자 한 번 더 보자고. 이미 봤던 거지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보면서 봐야 외워지지. 외울 건 외워야죠. 제일 북쪽 운성 43도인데 0036이니까 이건 너무 작으니까 무시.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이 43도까지 해당한다. 그다음 남쪽으로는 마라도 33도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33도 06분. 뒤에 초는 빼세요. 너무 이렇게 여기까지 외우기엔 좀 그렇잖아. 나도 안 외우거든. 나보다 지리 더 잘하고 싶으면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나도 33도 06분까지밖에 안 외워요. 그럼 이게 뒤에 가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어도라고 들어본 적 있니? 이어도는 마라도보다 더 남쪽에 있는데 얘는 섬은 아니고 물 밑에 있는 바위, 암초예요. 그럼 이어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어도 걔도 위치가 중요하거든? 이어도의 위도는 33도 06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남쪽은 33도 06분인데 이어도는 32도 얼마예요. 이어도의 위도 외울 필요 없어. 33도 06분 마라도보다 숫자가 작잖아? 무조건 이어도예요. 나 이어도 위도 몰라. 나도 이렇게 약간 실용적이라서 이어도 위도 몰라요. 근데 마라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서쪽 124도 1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영토 분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북한 땅이다 보니까 그냥 124도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독도는 131도 52분. 반올림하면 132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 가운데 지점 어디라고? 강원도 양구 배꼽축제. 됐어요?
자, 오늘 한 내용이 참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대충은 알거든요. 내가 17년째 이거 가지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나하고 상관없이 애들이 너무 어렵대. 자, 다음 시간에 외울 거 정리해줄 테니까,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럼 외울 거만 외워도 전혀 상관없어요. 됐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가 뒤에 가면 나오는 문제인데, 지도의 가,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볼게요. 나는 라보다. 나는 여기네요. 라는 독도네. 일출 시각은 어디가 더 이르다? 독도가 더 이르다.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더 이상 어렵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는 어딨니? 가운데구나. 다에는 우리나라의 표준시를 정하는 경선이 지난다.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이다. OX. X. 120도, 135도가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이잖아요. 그럼 다시 뭐 했던 얘기지만 여러분들 복습할 때 내용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복습하면 효율이 훨씬 올라가요. 문제를 풀려면 내가 뭘 더 알아야 되는지 그게 복습 내용이잖아.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게 복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지 평가할 수 없잖아요. 문제 풀어볼 수 없잖아요. 자, 수능 특강 해마다 문제 거의 비슷해요. 똑같진 않아 당연히. 작년 거 풀어보시면 돼요. 내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확인하려면 좀 찝찝하다. 그러면 복습하기 전에 작년 거 문제를 먼저 보고 복습을 하고요. 올해 거 문제를 보면서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평가해보면 돼요.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사회 탐구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야 정말 복습 효율이 올라가거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보면 4번도 알 수 있겠네. 가하고 마하고. 가하고 마하고 연평균 기온은 어디가 더 높다? 적도에 가까울수록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고 평균 기온이 높다 그랬잖아. 그거 당연히 남쪽이 더 따뜻하잖아. 그 다음에 2번, 3번은 지금은 여러분들 몰라요. 아직 안 배웠어.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풀겠다고 덤비는 게 아니라 복습하기 전에 확인하는 거예요. 자, 4번 보자. 계속 말하네. 31도 52분, 131도 52분, 어디야? 독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독도. 33도 06분. 마라도. 자, 수고했습니다. 자, 일주일 고생했고, 우리 피곤이 쌓인 친구들은 주말에 무리하지 말고 좀 쉬세요. 다 쉬란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쉬라고. 가자.